지금 역사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결론은 알잖아, 그죠? 심볼리즘이 안 만들어져가고 지금 역사 전쟁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인조반정 이후에 4대 사관, 일제 이후에 식민사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는 심볼리즘이 안 만들어진다. 그 후세는 끊임없이 그 플랫폼에 의해서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계속 KBS 이사장 같은 여자분도 와갖고 헛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감개사상, 감개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역사 전쟁이 무엇이 문제이고 왜 전쟁터가 되는가 지금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괴벨스가 누군지는 잘 알죠. 나치 독일의 홍보를 담당했던 장관입니다. 아주 이 나치 독일의 선전부장이죠. 최고의, 그러니까 히틀러의 가장 오른팔이었어요. 히틀러가 이 세상에 진군진격을 하는데 모든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 그걸 명분화시키고 정당화시킨 가장 위대한 사람이 괴벨스예요. 괴벨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국가를 침략을 하게 되면은 그 국가에는 인구가 세 부류가 딱 자동으로 나눠진다. 한 부류는 레지스탄스, 여러분 저항주의자. 일제가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한테 김구 같은 사람이 이런 저항주의, 민족적 개념의 민족주의자. 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이 레지스탄스 되는 거예요. 자결, 스스로 일을 결정하려고 의지가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레지스탄스가 되고요. 세 번째, 콜라보레이션. 이거는 거기에 침략한데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거야. 누구예요? 이완용 같은 사람들. 이완용 이런 사람들은 콜라보레이션. 일부 세력에 의존해서 동조, 협자. 이 사람들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명분이 있어요. 항상 우리 역사를 자꾸 나쁜 놈 이런 대결 구도로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명분은 뭔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들의 명분은 일제를 갖고 얘기합시다. 이 사람 명분은 뭐예요? 우리보다 선진 문물을 60년, 몇 년이더라? 16년이 앞서서 60년?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데요. 받아들인 일본을 통해서 우리 좀 산업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명분이에요. 그 명분이 그 시기에는 그리 나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동조를 못하죠. 그건 기본이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지금 학문적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항상 이 콜라보레이션 세력이 있죠. 이게 안정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 개인 성과주의자예요. 이 사람들 안정을 원해요. 기회주의자고 이 승진하고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콜라보레이션 쪽이거든요. 외부의 힘을 이용해서 이를 동거하거나 그 이를 동거하는 것도 뭐예요?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예요. 이 사람들 명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단지 그 명분이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다 자기가 생각하는 명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옵티미스트, 기회주의자. 한 국가가 침략을 당하면은 레지스탄스 세력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이 콜라보레이션 세력이 한 10%가 되고요. 80%는 옵티미스트, 이 기회주의자. 이 민이야, 민. 어디에 힘센가를 보는 거죠. 항상 한 수 느리고 어디가 힘센가를 봐가 거기에 따라 붙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괴벨스의 이 국민 분열론에 침략 시에 국민이 이렇게 분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괴벨스 하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이런 사태를 우리는 몇 번을 겪었죠? 우리 한국 사회에 자 이렇게 되면은 갈리겠죠, 그죠? 결과가 나오면 여기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이 되겠죠? 이런 사태를 우리는 몇 번을 겪었죠? 몇 번 겪은 것 같아요. 역사하셨다면서 생각 좀 해봐봐요. 우리 2번 겪었어요. 우리 2번 침략을 당했잖아요. 제일 먼저 일제로부터 침략 당해갖고 이렇게 한번 분열이 됐죠. 두 번째로는 해방이 되면서 미국의 침략을 당하면서 이렇게 또 분열이 됐잖아요. 여기는 김구와 이완용으로 대표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김구가 누구예요? 이승만으로 분열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두 번에 걸쳐갖고 이런 현상이 근 몇십 년, 한 50년 내에 이런 현상을 두 번 겪어지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이념과 사상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보다 더 시끄러운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런 어떤 이 구조, 괴벨스가 얘기한 국민 분열론이 두 번이나 이루어진 나라는 세계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만 이렇게. 독일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단이 전환이 되니까 누구만 남아요? 여기만 남으니 어떻게 돼요? 조용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두 번 다 여기가 전환이 안 됐죠? 그러니 여기도 공존하고 있고 여기도 공존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미래 80%는 이쪽에 맞는 것 같아. 한 40%. 경상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인연과 사람 아무 관계없이 그냥 여기가 맞아 그냥. 이런 사태가 일제가 1919년 10년에 한약방이 되면서부터 48년 건국이 될 때까지 그 짧은 기간에 50년도 안 되는 그 기간에 한국이라고 하는 좁은 땅끝에서 두 번의 분열론이 일어나니까 이 국민이 어떻게 돼서 시줄 날줄로 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엄청 복잡해지겠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병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는 이런 것들을 구조를 이해를 하고 이 구조를 분석해갖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역사예요. 여러분들 매번 시민 다 백나라도 저쪽에 넘어가고 하겠어요. 저 새끼들은 왜 저래 이러죠. 그래갖고는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갖고는 대한민국이 절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은 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정립되는 데는 역사가 정립이 돼야 돼요. 그 역사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정립이 안 돼요.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가? 구조의 틀을 먼저 알아야 돼. 그게 우리는 구조론이라고 해요. 구조론. 구조론을 모르면은 많은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하니까 뭐 역사에 뭐 몇째 줄 뭐 이렇게 읽어갖고 이게 이렇다. 제발 그런 걸 역사라고 하지 말아요. 그 역사 기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학계 학문 활동이에요. 그거는. 역사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두 번에 걸쳐갖고 일어났던 현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일본은 한국사 갈등 2단계인데요. 일본 갈등은 1단계로야. 한일 강제합방이 됐죠.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립운동 세력이 있죠. 제1세력. 아까 뭐라 그랬어요? 레지스탕스죠. 그 다음에 좌우를 둘러보는 일반민. 옵티미티스트. 세 번째 뭐야? 이완용주의의 친일 세력. 이런 세 개의 콜라보레이션 하는 이런 세력까지 이 세 개의 세력이 있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적 요소가 일어나고 여기에 자손들은 플랫폼이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플랫폼이즘에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아버지한테 얘기 들으니까 관계사상이라 한국말로는 거기에다가 지금도 여러분 대부분 그런 아마 환경 속에 살았을 거야 아마. 믿을 것도 없이 경상도에서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고 살면은 이런 어떤 제 3세력으로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고. 아, 내가 이게 지역 갈등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이해를 시키고 내 말을 듣게 되고 오해. 이렇게 또 듣고, 그건 아닙니다. 이거 사진 찍어요. 아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민족 자결 중심의 민족주의 세력하고의 외부 세력 통한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친일 세력. 아까 말했어요. 여기서 명분은 있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외부 세력을 통해서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완용도 애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명분은 그렇게 세우는 거죠. 제3세력이 득세를 하죠. 그 당시에 일본과 함께 한 자들이죠. 일본의 앞서가죠. 우리보다 선진문물, 선진교육, 거기서 교육을 받죠.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 지도층으로 가죠. 이 세력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21세기가 70년 지난 지금도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직경대회나 반민특위 해체로 다시 대한민국의 주주로 편입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배운 학문체계 및 감개주의 사상에 의해서 식민사관을 전파하죠. 우리는 식민사관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당한 역사라고 얘기하죠. 그게 오늘날 얘기하는 유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국 전통 역사로 인식한다고.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역사로 다른 역사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틀린 역사로 하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인식은 정확하게 자기도 다른 역사로 하는 거예요. 이러니 문제가 많은 거죠. 제1세력의 축소가 되죠. 독립운동으로 집안이 다 몰락하죠. 자금적 부족하죠. 해방 후에 사회에 적응을 할 수가 없죠. 이승만에 대해서 정적으로 몰리죠. 다 몰살당하죠. 반민특위로 살아남은 자들에서 메카시즘 희생자가 메카시즘 얘기는 좀 이따 나 해드리겠습니다. 희생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제에 의해서 이 세 세력이 나눠지는 걸 알겠죠. 저기서 이제 한국 사회의 갈등. 원래 독일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이 세력들이 다 반민특위에서 죽였으면 어떻게 돼요? 조연했어요. 발전이 지금보다 100배는 더 빨랐어요. 우리는 반민특위에서 이 사람들을 적절을 해야 되나? 적절을 못하니까 이 세력과 이 세력이 어떻게 공존하는 거죠.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게 한국 사회가 시끄러운 원인이 되고 지금도 시끄러워요. 역사전쟁이 왜 일어나요? 아니 없는 역사도 만들어놓고 하는데 당군이 47대면 얼마나 좋아? 아니 우리하고 안보하려면 한사군 이치 갖고 대단히 터지고 싸워야 돼요? 그 싸워갖고 그 한사군이 기록으로 되게 중요한데 그거 싸워갖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걸 싸워갖고 우리의 미래를 여는 차고 우리한테 그게 뭐가 있냐고요? 왜 그게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보다 얼마나 더 많고 좋고 관계토항부터 해갖고 발굴해야 될 역사가 너무나 많은 거야. 그 역사를 갖고 미래를 여는 차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사군이 진짜 여기서 못하고 저기서 못돼. 물론 저기 있어야 되는데 이 식민사관으로 해서 공간의 축점에 의해서 활짝시작딱 대응 가서 싸움이 나는데 그게 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과서에 왜 등장해요? 그게 개념화시킬 가치가 있어요? 잘 생각해봐봐요. 우리 지금 매일 한사관과 매일 싸우잖아요. 그게 역사 기록 문제 하나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었다는 두 번째 얘기고 한사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역사의 주요 자리로 등장해야 될 가치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역사 기록물로서 역사적 그냥 가치가 이 시기에 이렇게 있다 정도지.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처음에 역사를 들어가면 한사군이 이치부터 가르쳐요. 여러분 중학교 역사책을 뒤에 봐봐요. 여러분 배웠던 거. 제일 먼저 그거부터 가르쳐요. 제1번 역사를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게. 이러니 우리는 역사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역사책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갈등이 뭐냐면요. 일본의 항복으로 미국의 해방이에요. 일본이 항복하면서 미국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민족주의 기반으로 하는 김구 중심의 한반도 통일 세력이 하나 나오죠. 레시스탄스 세력이죠. 근데 옵티미스트가 나오죠. 또 여기서 양쪽을 바라보는 세력이 나오다 보면 이스라엘 중심의 친미 세력 중심의 민주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콜라보레이션 세력이 있죠. 아까 1단계에서도 시끄러운 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재분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지무지 꼴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20년 전에 남인 북인 나눠지고 그것도 노론 소론 나눠지고 그보다 더 복잡해요. 이 이후의 시대가요. 이게 지금 우리 역사전쟁을 일으키고 2년 전쟁을 일으키고 종북 잡발이 어떻고 매일 어떤 얘기 여기서부터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민족 자격 중심에 이렇게 하고 다 알겠죠. 제3세력이 득세를 하죠. 항상 3세력이 이겨. 외세를 등에 업고 가기 때문에. 아까도 일제를 등에 업던 세력이 이겼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중심의 정치, 경제, 사회를 구성하다 보니 1세력보다는 친미주의자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영어 제일 잘하는 오야가 누구야? 대장이? 이승만이죠. 영어 제일 잘하니까요. 이승만은 정책 인물로서 기회주의자인데 영어를 통한 친미주의에 변신을 하죠.
독립운동 하지도 않고 독립운동 만들려고 독립운동 다 한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알아를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잖아. 영어를 모르니까 내가 독립운동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죄지를 못하는 거야. 영어를 못하니까. 그게 어디서 있던 일이에요? 동경으로 가잖아요. 누굴 만나러 가요? 메가다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게 2003작전 영화 보지 말자고 왜 했어요? 누가 간택을 합니까? 이승만을. 메가다가 간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truman 대통령보다 입김이 누가 더 셌어요? 사령관에서 셌죠. 그쪽 사령관이. 그러니까 미국서 쫓겨났잖아. 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쫓겨나갖고 갈 곳 없었는데 딱 되니까 빨리 들어와갖고 일본 동경으로 가갖고 누굴 만나요? 메가더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해갖고 샬라 독립운동 했고 내가 뭐 다 했고 야 네가 영어도 잘하고 뭐 우리 그 미국의 기독교 사상도 전파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가 가서 대통령을 하거라. 딱 간택돼갖고 한국 사회가 산세력이 딱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 인물들하고 어때요? 감정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네, 탄핵이 됐죠. 우리 대통령이 탄핵된 대통령이 있어요. 이런 탄핵이 뭐가 됐어요? 이승만 돼. 그럼 자기를 탄핵시킨 인물들이 인정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 감정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면 어떻게 돼요? 다 처단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피해 처단 처벌하고 하는 이 관계가 대한민국에 오늘까지 시끄러운 관계가 곧 좀 되겠다 나옵니다. 1세대로 축소가 되죠. 상해 임시로 독립운동 출신들 이승만에서 다 배척되고요. 기구의 민족주의자들은 세력 축소되고 미국과 정책적 갈등을 일으키죠. 주류 세력은 1세력이 메카시즘이에요. 메카시즘이라는 말만 하고 메카시즘 뭐야? 미국의 메카시라는 상원의원이에요. 메카시 상원의원이 1948년인가 9년에 발표를 해요. 우리 미국 국무부에 256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 미국이 말까기십시오. 그때가 시기적으로 50년.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냐? 중국이 국민당이 몰락을 하고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한국에서 뭐가 죠?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치를 떨고 있던 시기에 자기 정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국무부 내에서도 256명의 공산주의가 있다. 이래서 만들어진 용어가 메카시즘이에요. 물론 3년 뒤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합리적이에요. 메카시가 어떻게 되죠? 쫓겨나요. 정계를 완전히 은퇴당합니다. 은퇴하느냐 은퇴를 당해버려요. 쫓겨나갖고. 그래서 일반민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몰아갖고 이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거를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일본 메카시즘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요? 용어를 해요. 용어로서 박정희 작년하고 선거에서 가는데 박정희가 탁 연설을 합니다. 작년 정부는 나를 메카시즘으로 몰아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메카시즘을 제일 많이 이용을 했죠. 메카시즘으로 공개적으로 제일 먼저 당한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박정희는 메카시즘을 당할만 해요, 안 해요? 하죠. 남로당 출신이니까요. 근데 선거 유세에 그게 나옵니다. 나를 메카시즘으로 몰아갖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를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이렇습니다. 자, 이 얘기는 너무 긴 얘기라, 이 보수와 진보만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가 뭐고, 이게 참 이제, 이 뒤에 이제 이 얘기가 복잡하게 나오는 얘기들이 한국병을 고치는, 한국 사회 병 고친다고 하는 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인데요. 보수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보수라고 해요. 에드먼드 버크에 의해서 보수의 내용이 정립이 되죠. 에드먼드 버크는 이 보수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시킨 학자예요. 민족주의가 기반이 돼야 돼요. 민족주의.
전통을 중시하고 시장 경제 체제를 중시하는 자를 보수라고. 진보는 뭐라? 변화와 변혁을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 현재의 보수 집단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치입니다. 오늘 이 보수는 계속 바뀌잖아, 그죠? 거기에 의해서 내가 반대하면 진보라고 합니다. 공적 개념을 중시하고 도덕성 및 인간적 가치관을 중시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보수주의자다 선언합니다. 예, 나는 진보주의자다. 예. 여기 있는 사람의 90% 이상이 보수주의자다. 역사를, 전통과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대부분 민족주의 기반에서 역사와 이걸 사랑하면 다 보수주의자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이론적 개념을 빼고 나머지 개념에서 본다면 다 진보주의자들이죠. 현 정권을 또 싫어하는 사람은 대부분이니까요. 이게 아까 이게 두 번째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의 이념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일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최고의 진보주의자가 누구 같아요? 학계에 사는 얘기예요. 이승만이 최고의 진보주의. 근데 지금 현 정권에서 뭐라고 해요? 이승만을 보수의 아이콘으로 여기고 있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 사이의 이 갈등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대로 가면 최고의 보수주의자 누구예요? 김구 선생이에요. 민족주의 기반으로 해갖고 민족이 흩어지는 게 안 돼. 통일을 해갖고 남북을 합쳐갖고 국가를 이루어야 돼. 민족주의 기반에서 역사와 전통 맥을 그대로 이어갖고 국가를 만들어가자고 하는 최고의 보수주의자예요. 근데 최고의 진보주의자 이승만은 변화와 변혁을 통해서 이 한반도를 뒤집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뭘 배웠어요? 서구사회에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잖아. 남이 전혀 모르는 문물을 받아, 그 문물을 갖고 배운 교육을 갖고 한반도에 뭘 하겠다? 변화와 개혁을 시키겠다. 이거 뭐예요? 최고 진보주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해서 무슨 흉내를 내죠? 보수의 흉내를 내죠. 그러니까 진짜 보수는 거기에 대드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진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삐뚤어진 게 70년째 진보고 이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정책 이념과 사상에 대한 정체성의 혼돈기라고 하는 게 이런 개념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승만 놈 통일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요. 좀 가르치는 겁니다. 화장실을 못 갑니다. 이승만의 정체성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 학문적 개념에 접근할 때는 이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역사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어느 게 가치가 있는가를 해야 돼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더 들게요. 내가 100명을 구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나가던 사람을 죽였어. 역사는 단순합니다. 살인자예요. 역사는 대치법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역사를 자꾸 대치법에 의해서 역사를 보면 혼돈이 옵니다. 역사는 어떤 경우에 대치법이 없어요. 역사의 기록에는 장기왕이가 100명을 구하고 역사의 기록에는 장기왕이가 한 명을 죽였어. 역사는 장기왕은 살인자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 개념을,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볼리즘이 한 사회가 심볼리즘으로 만들어질 때 그 사회는 정당성이 있고 그 사회는 조용하고 그 사회가 바로 선진 사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의 정체성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기독교 신자로서 목회를 목적으로 선교사에게서 준비를 하죠. 하버드에서 석사를 받았는데 하버드 원래는 석사학위를 못 받았어요. 석사학위를 못 받고 브리스턴 대학에 교육과 박사를 받아요. 교육과 박사를 들어갈 때 석사학위가 없으니까 원래 안 돼. 그런데 그 장로교 그 교단에서 보낸 미국의 교단에서 백을 씁니다. 하버드에다가 야, 니 저기 학위는 못 받았지만 브리스턴에서 박사학위를 준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같이 좀 이렇게 해갖고 박사학위를 하면서 석사학위 받을 테니까 해줘. 백을 써요. 근데 미국에서 그 당시에 그게 통했던 모양이에요. 하버드에서 오케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나? 얘가 한국에 돌아가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너네 학교는 하버드는 한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나온 석사학위를 받은 대학이 하버드가 돼. 그러니까 해줘. 이렇게 로비를 해갖고 하버드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하버드에서 석사를 합니다. 같이 합니다. 미국에서 학위 시절 미국과 일본의 좋은 관계 시절에는 자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시절에 미국과 일본이 관계가 좋았어요. 그때는 신문 칼럼을 많이 씁니다. 거기서 신문 칼럼을 많이 쓰는데 친일했던 거야. 그 내용 뭐 인터넷 잘 뒤져보면 이거 내가 좀 그 내용까지도 한번 내가 글 한번 써드릴게요. 많아요. 뭐 일본 미국이 아주 뭐 하고 뭐 일본이 어떡한 좋은 내용의 칼럼을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신문에다가 하와이에서 교육사고를 하죠. 그 이후에 박영만 만난 거 알고 있죠? 박영만이가 누구지 아세요? 이분 모르면 안 돼요. 감사당했습니다. 예, 이 아주 위대한 독립투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구보다도 난 박영만 열사 의사를 전 독립군을 더 쳐줍니다. 이거 개인적인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박영만하고 이영재입니다. 이승만하고. 근데 누구에 의해서 죽죠? 이승만에 의해서 죽어요. 간단하게 죽습니다. 그 재판 과정 보면은요, 치열하면서 야대하면서 같은 민족으로 전업 죽인다 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하냐면요, 군사 학교를 만들어갖고 독립군을 양성을 합니다. 갈등이 생기죠? 이승만은 끝까지 뭐에 의한 조국의 통일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승만은 외교에 의한, 예, 우리 안양에서 박승현 이승만은 끝까지 외교에 의한 통일을 요구합니다. 박영만은 뭐죠? 전투를 통해서 나를 뺏어야지 일본 놈들이 무슨 외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이래서 갈등이 있는데 결국은 이승만이가 박영만을 죽이기 위해서 밀고를 해갖고 이 전체가 하와이 법정에 서게 돼요. 이게 얘기만큼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법정에서 이승만이가 뭐라고 유창한 영어로 박영만이 이런 사람 영어가 잘 안 돼. 하와이 살았지만은 여기는 박사학위를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그러니까 유창한 고급 영어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래요. 너네 미국 땅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한국 사람들 와서 군사 중지를 만들고 있어. 이게 어떤 율법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율법 행위로 다 나갑니다. 그 사람 공부해요? 그렇게 증언을 한다고요? 하와이 법정에서. 법정 기록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록물들을 보고 가치가 있는 걸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박영만은 투쟁을 통해서 이승만의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주장을 하죠. 외교를 목적으로 독립자금을 유용을 하죠. 영어가 유일한 경쟁입니다. 이 사람은 경쟁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잘한다? 영어만 잘해요. 영어만 잘해요. 원래도 영어도 잘해야 돼요. 더 좋은 뭔지 알아요? 영어까지 잘해야 돼. 한국말 참 재미있죠. 뭐만 잘한다고요? 영어만 잘해. 원래는 영어까지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영어만, 그게 유일한 경쟁력입니다. 상해로 진출하죠. 인정의 초대 대통령이 된다. 이게 이승만. 자, 대대적 이승만 대대적 한계가 있습니다. 상해 인정의 대통령은 한국 최초로 탄핵 대통령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탄핵이 왜 되죠? 미국에서 보내준 독립자금을 측근들하고 나눴어요.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신청 실현 어디?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란보다도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스라엘 더 나쁘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신탁해달라. 우리는 힘도 없고 통치 능력이 없으니 미국 너네가 와서 우리를 지배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내요. 얼마나 열받으면 신청으로 선생님 이 와중에는 있는 나라에도 팔아먹으시 이놈이 있지도 않은 상해에 와갖고 나라 없이 없어갖고 지금 이랬는데 이게 없는 나라까지 팔아먹으려면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고 탄핵을 내쫓아버리죠. 미국에 또 도리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와이로 들어갔다가요. 해방이 되니까 어디로 오죠? 아까 얘기대로 동종으로 들어가서 누굴 만나요? 내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경쟁력이 뭐라고요? 영어만 잘해요. 그냥 다른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최고 진보주의자예요. 기존의 트루께고 새로운 변혁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했던 거예요. 나는 기존 정치보다 민주화 시장적인 정치, 조선시대 대한제국의 그를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대통령이 되고서 자기 인천 요인들에 대한 정적 척결을 하죠. 자, 이게 지금 문제예요. 민족주의, 기구, 암살 등 상해 독립유공자 척결하고요. 반민특위, 친일주의자, 주요 보직 해임을 하고요. 한국 주류 사회 편입을 시키죠. 뭐 다 알잖아요. 내용은 뭐 얘기가 너무 길으니까요. 대한민국 100년사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를 하나를 꼽으라고 역사학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답이 뭐라면은 반민특위가 해체돼갖고 친민 친일주의자들을 처단을 못한 게 이 우리 100년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죠. 한국전쟁이 아니에요. 한국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참 뭐 세월호 사태도 있고 참 뭐 나라 뺏기기도 하고 뭐 참 엄청난 일이 많잖아요. 그죠?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 만약에 독일처럼 다 처단이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 사회가? 이념적 갈등이 없겠죠. 지금의 속도가 몇 개, 2배, 3배, 4배로 빨랐어요. 이게 그 처단을 못한 게 100년의 이념적 갈등과 싸움이 시작이 다시 된 거예요. 여러분 또 그걸 같이 인식을 좀 해주시고요. 이 친일주의자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되죠? 대거 주류사회로 잘 알잖아요. 노독술 이런 사람들 잘 알잖아요. 독립군을 때려잡던 사람이 다시 경찰에 와고 다 가져갔고 누구 때려잡고 다시 사람하고 독립군을 또 때려잡는 거야. 이게 무슨 개 똑같은 경우예요. 이게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자손들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지금 이 순간도 주류 세력으로 등장해갖고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조용하겠어요? 이게 역사인식이에요. 다 봅시다.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요 대한민국 기초를 수립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이거 이제 항문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로 초석을 마련했죠.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을 한 장면이에요. 아니 이거는 전체를 개혁할 일이에요. 가장 잘해볼 저를 꼽으라고 하면은 농지개혁입니다. 1948년도 10월달부터 농지개혁이 일어나죠. 남북한 다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죠? 전 반대로 일어나죠. 조선으로부터 내려온 땅이죠. 조선 대한제국에서 내려온 땅을 이승만은 농지개혁을 어떻게 하죠? 분배에 농지개혁을 합니다. 잘 이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하죠? 몰수에 농지개혁을 합니다. 같은 시기에 같이 농지개혁을 해요. 이게 이 농지개혁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틀과 산업화와 또 자본주의의 기본 틀을 여기서 마련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진보주의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배웠던 걸 갖고 그대로 갖다가 안착을 시킨 거예요. 세 번째가 이게 또 100년 한국을 만들어낸 사람을 어떤 층에 또 하나 꼽으라면 이승만이에요. 여러분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그 원동력이 무상교육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학 박사를 받았다고요? 교육학 박사.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정체성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은 교육학 박사를 받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뭐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교육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원조가 오잖아. 먹고 살기가 바빠. 못 먹고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뭘 한다? 무상교육을 해요. 국민학교를. 그리고 지가 쫓겨나고 박정희가 정권을 잡아갖고 박정희가 산업혁명을 일으키죠.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때에 이 인원들이 어떻게 돼요? 25살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률이 높고 가장 양질의 인력이죠. 그 시절에요. 5.16 일어나갖고 박정희가 이 대한민국의 이 산업을 주도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산업 인력이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서구 유럽보다도 더 문명률이 높고 더 괜찮은 양질의 인력이었어요. 그 틀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승만이가 교육학 박사를 받고도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용토 문제는 뭐 잘 알잖아요. 그죠? 60여 차례에 걸쳐갖고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용토 내놓으라고 하고 독도를 지키려고 뭘 했죠? 이승만 라인 평화선을 그거 갖고 독도를 지키고 이런 쪽은 잘했어요. 그런데 이승만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가장 만들어진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메카시즘이에요. 메카시즘을 도입하죠. 메카시즘 도입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정부를 수립을 했어요. 상황을 이해해 보세요. 대한민국 통치를 할 수 있는 집단이 딱 두 집단이 있어요. 어떤 집단이겠어요? 통치 집단으로 보면은 일본서 통치를 해봤던 집단이 한 집단이 있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정부를 운영해봤던 집단이 하나가 있어요. 그 두 집단이 우리 한반도에 존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집단은 어때요? 자기하고 정전관계잖아. 자기를 탄핵시키고 내쫓아버렸잖아. 이게 항상요,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누굴 처단하는지 아세요?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을 처단해요. 나의 어제는 누구만 알아요?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만 알아요. 5.16의 주축 세력이 누구예요? 5.16의 주축 세력이. 5.16의 주축 세력은 박정희가 누구하고 했냐면은 그 모든 뒷받침의 주축 세력은 바로 일본 마주 사가라주 출신들이에요. 몇 명이죠? 16명이에요. 5.16이 성공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처단이 누가 됐죠? 그 16명이 제일 먼저 처단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어제 나를 잘 아는 사람, 오늘의 나는 이해하잖아. 어제 나는 약한데 어제 나를 아는 사람 누구만 알아요? 가까운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먼저 처단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나의 모든 독립운동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이에요. 다 숙청을 하죠. 숙청의 도구가 뭐예요? 그게 바로 메카시즘이에요.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민족주의 기반에서 남북의 통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빨갱이를 만났다고 해갖고 빨갱이로 몰아갖고 다 죽이는 거죠. 뭐 여기서 잘 알잖아요.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메카시즘 도입을 했다고 공단 직결, 친일, 경찰, 대거 등용으로 공단 직결을 하죠. 대한민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지금 바뀌어버리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보수는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자가 보수다. 세계에는 그런 놈이 없어요. 여기에서 그런 새로운 이념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북 좌파라는 개념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수의 개념이 민족주의 전통보다는 공산주의로 혼돈이 된다고. 이게 지금까지 시끄럽고 오늘 교육을 장경화한테 받았으면 여러분들 나가갖고 누가 사진을 자꾸 찍으면 여러분들 또 몽당 뭐가 돼요? 딸갱이. 예, 좀 빨리 나오잖아. 뭐 스님은 저보다 더 한 분이니까 막이 없는데 그래서 몇 분들은 좀 우리 저 장정훈 교수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나가도 바로 이제
장교하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조국 작가로 몰리죠. 이승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죠. 반민특위를 해체하죠. 한국 민주사의 비극의 틀을 여기서 틀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한강다리를 폭파하죠.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이게 문제는 한가요. 지가 대전 나왔고 친애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하고 어디로 갔어요? 지는 서울에 있는 척하고 떠들어놓고 여수로 내려가고 배 타고 어디로 갔어요? 배 타고 부산으로 간 거야. 그리고 한강다리 폭파시키고 서울수만 올라와서 제일 먼저 쳐다는 누구를 해요? 공병대장을 저 사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한강다리 부쉈다고. 찌어시켜놓고. 이런 얘기 무슨 나라 꼴이 되겠어요. 문경 양미락사 사건. 공비 4명을 잡으려고요? 마을 주민 86명을 다 죽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보도해명 사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30만 명 죽인다. 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죠. 세계 10대 학살자에 들어갑니다. 세계 10대 학살자예요. 제주 4.3 사건, 거창 양미 학살 사건, 완전히 학살자로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10명에 구하고 1명에 죽였다면 역사는 뭐라 평가해야 된다고요? 살인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이런 잘했어. 누구도 못한 거를 했죠. 그래도 불구하고 3.1 부정선 갖고 민주주의 파괴하면은 이런 방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국부논란 건국적 얘기 많이 하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전문에서 뭐라고 헌법전문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승만은 국부가 아니다예요. 그냥 이승만은 국부가 아니다. 자, 여자예요. 그냥 봐봐요. 우리 얘기 쭉 들었잖아. 그죠? 유구한 역사가 전적이 빛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무슨 정신?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탄핵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잖아요. 국부가 안 된다고 딱 써있잖아. 저기에 써있잖아요. 여기 지금요. 두 번째 뭐예요? 불의한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4.19 민주 이념이 뭐예요? 이승만을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헌법 전문에 이승만을 탄핵시키고 이승만을 하와이로 쫓아보내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헌법 전문에 이 벌거벗이는 뭐예요? 이승만은 국부가 아니다라고 딱 써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국부 논란, 그건 애초에 논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거리가 되는 걸 갖고 얘기를 하고, 우리 한주연 스님을 국부로 하긴 놨죠. 이게 말하잖아요. 이게 낫지. 아니, 헌법 전문에 지금 임시정부의 법통, 임시정부의 법통 이름을 거기서 탄핵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불의의 한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4.19 민주주의 뭐예요? 이승만이가 민주주의 틀을 파괴했다고 해갖고 하얀 시대하고 내쫓아버린 게 4.19 이념이잖아요. 그죠? 딱 떨어지죠? 이거는 더 이상 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논란거리가 안 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란거리가. 이게 문제가요. 재헌국회하고 한반도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지금 한반도 아니고 한반도 지도 한번 그려놨죠. 그죠? 누가 그 한반도라고 그랬죠? 예? 이게 우리 역사인식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반도라고 하는 개념, 이 반도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사실 내가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그런데 내가 좀 몇 분들하고 고민 좀 해갖고 이 한반도라는 용어 쓰지 말기 운동을 해야 돼요. 한반도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없어요? 원래 반도라는 용어가? 없어요. 이거 일제가 들어오면서 반도라는 말이 우리는 반도인지 뭔지 몰랐잖아요. 섬에서 일을 보니까 반도지. 반도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재헌 국회에서 처음 반도라는 용어가, 한반도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 전에 조선반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역사, 지금 국회 가면 기록부터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헌법 3조 바꿔야 돼요. 영토에만 줘야 돼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니까 한반도를 우리 스스로 지금 머릿속에 그리기를 압록강 두만강선을 지금 한반도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죠? 누구만 그런 생각해요? 우리만 그런 생각해요. 우리만. 역사의 기록물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식민사관에 의해서 축소된 시간과 공간에 축소된 사상을 갖고 살아가냐고요. 그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조선 말기 외국에서 많은 지리학자들이 조선의 영토를 칭약할 시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을 조선의 영토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키친지도예요. 이 키친지도는 되게 유명합니다. 키친지도는 최초로 여기에 고량시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요즘 뭐 동해 병행벽이 무슨 써봐도 병행이에요. 그 얘기가 너무 긴데요? 그 동해도 아니에요. 옛날 우리 지도에 보면 한국에 고리아시가 더 많아요. 그 운동을 우리 나중에 더 펼쳐야 돼요. 근데 이 키친지도에 보면은 이게 지금 압록강 두만강이에요. 여기 이게 한반도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니 외국 사람들 다 측량을 하고 이렇게 하고 너가 당비지도 레지도 너무 중요하죠. 여기 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평안도 영문으로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보여. 아무리 자세히 봐도 평안도 써 있다고 제가 네이버에 찾아봐봐요. 근데 이거 어디요? 이 선이 이 선 압록강 두만강 선이 이런 지도가 몇 개 있어요? 셀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한반도라고 우리 스스로 규정을 하고 더 웃기는 거는 하여튼 어쨌거나 그것은 레지선이라고 프랑스 선교사가 레지 신부가 제작한 당빌지도 아까 당빌지도예요. 그 선물의 레지선이라고 영토에서 되게 중요한 선입니다. 1919년 9월 10일 날 공포된 임시 헌법 제3조에는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지금 현재 헌법은 한반도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지금 간도 이런 거 다 우리 땅 아니라는 얘기잖아. 대마도 이런 것들. 그런데 임시정부 때는 대한민국의 간토는 구한국의 반도로 한다. 구한국의 반도라면 어디야? 간도가 다 포함되는 거고요. 저 대마도 다 포함되고 이런 거예요. 때로는 만주 벌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영토학자들은 그렇게 규정을 좀 유조변책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제가 한번 이 간도하고 동북공정 얘기할 때 강의를 한번 해드리는데 유조변책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에 의해서 그하지만은 어쨌거나 구한국의 반도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44년도 4월 21일에 공부된 임시헌장 2조에도 대한민국의 간토는 대한의 고유한 반도로 한다. 이러는데 이게 어느 날 재헌국회에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금 헌법 48조 국회에서 작성이 돼 있죠. 유진호 박사가 초안을 만든 건데 국회 심의를 거쳐가고 헌법으로 하고 오늘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라는 용어는 조선반도를 토의하다가 장백만 의원이 최초로 한반도라는 용어를 최초로 씁니다. 이때 만들어진 용어예요. 그럼 오래된 용어가 아니에요. 자, 이게 내가 이제 이 영토 하겠다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국회에 있는 그 속기록 자료에서 뽑은 겁니다. 김기식 의원이 있어요. 한반도 영토 제3조를 만들 때 한반도 그 부속 도서로 한다를 만들 때 싸우죠. 김기식 의원이 뭐라고 싸우느냐? 의식의 의원은 우리 스스로 조국의 간토를 축소하면 안 된다고 하여 상해 임시정부 시절의 영토 규정을 그대로 고유한 반도로 가자라고 하는 임시정부 가했지만은 이승만 졸개들이 반대해 투표로 정해주고 오늘날 가져갔는데 이때 연설을 김기식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반만년 역사를 통해 우리 영토를 반도라는 말을 쓴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외적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민족을 모욕하고 우리의 영토를 자기 나라 영토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반도라고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신중히 이 반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3천만 민중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는 3천만이 되는지 100천만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영토는 고유한 반도라고 그러면 장차 어떠한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영토는 고유한 반도라고 하였으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갖고 투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다 졸개들이 누구 졸개예요? 이승만 졸개도 보니까 106명이 찬성 없이 13명이
관대해갖고 오늘 제3조 우리 제3조 헌법 제3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외국에서조차 이 지도에 보면은 한반도가 이렇게 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걸 한반도가 그 부속도 들어간다고 해갖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이때 식민사관에서 우리 아까 식민사관이 뭐라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을 축소하라고 그랬죠. 우리 스스로가 넓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축소해갖고 뭐 얻어들이겠다고 이 헌법 제3조까지 축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열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정권 한반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권 한반도 메가드당구 명성에서 정권을 제치하죠. 이 사람 독립운동에서 쟁취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어만 잘해갖고 명성에 의해서 정권을 제치합니다. 영어 잘하는 친미주의자는 미국의 이가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메가드당의 선택을 받습니다. 민족주의 기반이 취약하죠. 상해 인천구 요인과 마찰 정적 제거를 합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세력이 필요합니다. 민족주의 세력 없애고 친일 세력이 재등장하죠. 반민특위를 해체하는 성분을 주죠. 이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정치에 필요한 명분을 쌓습니다. 시대적 이데올로기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메카시즘입니다. 이게 메카시 의원이 같은 시기예요. 이게 같은 시기. 그래갖고 그 메카시는 미국에서 떠들고 이승만은 한국에서 떠들고 중국은 마오쩌둥이 그거 해갖고 국민당이 없어지고 이런 어떤 시대적 환경에 맞아떨어져 갖고 메카시즘이 나고 미국과 홍당 맞아버린 거예요. 여건 환경 조건 이게 그래갖고 정치에 필요한 명분을 만들고 정치에서 반미적 행위를 하죠. 메카시즘의 정적을 제거하고 메카시즘의 통치 기반을 유지하죠. 반민족 행위로 집권을 유지합니다. 각종 비리에 의해서 선거 구도를 만들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양민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하야 요구를 받습니다. 민주주의 파괴하고 부정선거를 합니다. 하야를 망명합니다. 결론 아까 10명을 구하고 1명의 살인을 하게 되면 역사라고 하는 개념은 가치가 어디였어요?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서 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살인자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 인식입니다. 역사는 대칭법이 없습니다. 아까 앞에 날 잘한 거 학문적 개념에서 열거를 해줬죠.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거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든 사람이 맞아요. 그렇지만 지가 민주주의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죠? 지가 파괴를 해버렸죠. 그 사람에 대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대한민국에. 그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거 맞습니다. 5분만 쉬다가 10분만 쉽시다. 또 듣는 사람이 안 쉬겠다라고 하는데 5분 시작했습니다.